안녕하십니까. 경찰 수험생들 대상으로 그 갓대한 팁이라고 해봤어요. 지금 해봤는데 저도 쑥스럽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당황스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채팅창도 치고 할 테니까 뭐 질문도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목소리 잘 안 들어가나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시청자는 지금 357명이고요. 하여튼 진솔하게 이것저것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질문한 게 한 20개 정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프트콘인가 뭐 그것도 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고 시간은 1시간이고요. 질문 추가로 하셔도 돼요. 틴트 바르셨냐고요? 예, 조금 발랐습니다. 자, 기프티콘. 그냥 기프티콘 치면 주는 게 아니고 저기서 따로 뭐 신박한 질문 많이 올려주면 그 신박한 거 올라오면 저쪽에서 여기 운영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트콘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틴트 정보요?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멀한 거부터 먼저 해보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 외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해드리기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여학생 같은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작년 3차 떨어지고 이번 1차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 공부하면서 멘탈이 너무 흔들렸는데, 대한쌤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학생들도 현재 지금 하는 학생도 슬럼프 빠지는데 3차에서 불합격하고 1차를 준비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을 구별해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세뇌하는 거예요. 붙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이 한번 붙어본 사람이 많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슬럼프 오면 전 어떻게 했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슬럼프 오면 술 마셨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소주는 안 먹고요. 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냥 술 마셨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스타일이어서 술 마셨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먹고 맥주 한 2병, 1병, 2병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 오면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술 마셔라.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여자도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알아서 제주껏 술 마시고 연애해라. 뭐 하여튼 이거 같아요. 슬럼프는 따로 극복법은 없고 안 빠지는 게 제일 좋고요. 빠졌다면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슬럼프 겪었을 때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데 계속 내가 슬럼프 겪었다. 이거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지 하면 그게 또 슬럼프거든요. 가능한 한 극복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또 4월 27일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대로 하시고 학원 강의 들으시면서 그 일정 짜가지고 일정 그냥 극복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1번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슬럼프 빠질 때 저는 술 마셨습니다. 자, 뭐 모두에게 공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소주 말고요. 소주 마시면 다음날도 공부 못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극복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되게 좋아요. 극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전향이요? 안 할 거고요. 자, 모쏠 아니겠죠? 생긴 게 모쏠은 아닙니다. 자, 그렇고 두 번째 보시면 60일 남은 시점에서 1번 기출 돌리면서 틀린 파트 발제독한다. 2번 닥치고 지문 OX 만들어서 달달 외운다. 저는 1번, 2번 다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1번, 2번 별로 다 안 좋아요. 일단 1번은 기출 돌리면서 틀린 파트 발제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저런 게 있거든요. 기출문제집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기출문제집을 새로 샀어요. 뭐 제가 장사로 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집을 다시 풀면 오답 체크가 돼 있는 게 있고, 저는 오답 체크 또 이렇게 지워가지고 또 해봤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집을 또 푸는 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능률도 안 올라요. 그리고 답을 외워서 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시 푼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학원가에 뭐 제 걸 풀으셔도 좋고 진도별 문제풀이 교재가 더 낫거든요. 기출문제 2번 이상, 3번 이상은 투머치 너무 많아요.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은데 가능하다면 2번 이상 풀었다면 진도별 문제풀이 뭐 학원 강의 듣는 게 제일 좋고, 아니라면 뭐 진도별 문제풀이 같은 거 푸는 게 좋아요. 그게 좋고, 자기가 이미 풀었던 거 다시 발제독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해보시면 재미가 없어요. 1번 재미가 없고,
이번에 닥치고 지문 OX를 만들어서 달달달 외운다. OX를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보시면. 그러지 마시고 또 이게 장사라고 하는데 기저귀 특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요약집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OX 문제지를 보는 게 좋지. 제가 가끔 보면서도 자기가 틀린 거 OX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마무리 정리만 하면 요것만 마무리만 되면 끝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거 도움은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저도 해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뭔가 또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누가 서브 같은 거 잘 만들어진 거 있으면 보고요. 아니면 뭐 제 거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서브나 잘 만든 OX를 풀어보는 게 좋다. 제일 좋은 거는 진짜로 학원에 이 학원 시스템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진도별 문제풀이 전범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 다음 기저귀 특강 가는 게 합격률도 제일 좋고 제일 좋아요. 진짜로 제 동생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뭐 제가 만든 기출문제집이지만 그거를 여러 번 본다? 일부만 발췌독한다? 되게 재미없어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진도별 그 일정을 따라가는 게 효과는 가장 좋고요. 뭐 이 정도 설명을 했고 진짜 기저귀 특강이 좋습니다. 최대 접속자 몇 명 예상하냐고요? 현재 730명이니까 한 1200명 정도 접속하지 않을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부 얘기하지 말라고요? 쌤 니트 몰라요. 니트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저귀 특강 해야죠. 자 어쨌든 자 질문 있고요. 2만 명 이벤트요. 원래 하고 싶었는데 뭐 조금 더 이슈가 조금 더 지나고 할 겁니다. 하긴 할 거예요. 2만 명 이벤트 할 겁니다. 언제부터 잘생겼냐고요? 잘생기진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선생님 의견 요청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이건 투머치한데 일단은 물어보니까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 어렵네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줘라. 뭐 김동준이 학생이 질문했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자치경찰 도입되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진짜 어렵죠. 이게 자치경찰 하기 싫어하죠. 지금 현재는 다 싫어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자치경찰 하면요. 그러니까 뭐 잡다한 걸 많이 한다라고 해서 윗선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권한이 많으면 힘도 세지는 거거든요. 여기다 제가 송출해서 말하기는 불편한데 나중에 술 마시거나 나중에 이유 있으면 자치경찰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윗선은 짜증나요. 뭐 저런 잡다한 거 하느냐라고 짜증나는데 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제대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말해봐야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투머치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3차 서울청 내일 체력 시험인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지금 뭐 달리기 하긴 그렇고 저 같으면 저가 만약에 내일 시험이라면 푸시업은 하고 가지 않을까요? 푸시업 정도 하고 뭐 윗몸 일으키기 좀 해보고 가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빡시게 하면은 허리 아프고 힘드니까 푸시업하고 악력 요 정도 그냥 조금 하고 가지 않을까 하고 뭐 아마 저거 제가 만약에 3차 준비생이라고 내일 체력 시험이면 저거 할 것 같아요. 그 체력학원에서 동영상 같은 거 있어요. 악력 어떻게 잡으면 더 잘 나온다? 뭐 그런 거 같은 거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중간에 저렇게 채택된 질문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뽑아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할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청 응시 계획 중인 경시생으로서 자치경찰의 미래. 어려운데. 자, 이게 또 자치경찰 뭐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청 응시는 자치경찰을 별도로 치고 논외로 치고라 하더라도 저는 성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성남에서 컸어요, 계속. 근데 첫 근무지를 성남에서 근무를 하니까 장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은 먹고 사는데 반값이 안 들어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반값이 되게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많고 동문 선후배들도 많으니까 뭐 지역적 지리를 뭐 읽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곳에서 근무하면 진짜 짱이에요, 짱. 경찰도 좋은 직업이고 자기 근무지에서 강의 아니죠. 자기 근무지에서 자기 사는 곳에서 고향에서 경찰 하시면 뭐 선자리도 잘 들어오고요. 소개팅도 잘 되고요. 나가서 놀 때도 많고요. 주위에 알아준 사람도 많고요. 일단은 성적만 되면 무조건
자기 그 고향에서 경찰 하세요. 진짜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뭐 서울은 그런 거 효과 없는데 경기도권만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거 별로거든요. 근데 경기청에서 저 근무해 보니까 좋았어요. 좋았고 어쨌든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방청에서 근무하시는 거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성적이 문제죠. 성적이 안 되면 뭐 강원청을 치든지 제주청을 치든지 뭐 조금 빠지는 청을 치실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좀 차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좀 여유가 좀 있다. 그리고 자기 성적이 영어 국사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무지에서 하세요. 자기 사는 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일단 붙었어요. 붙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타청에 발령 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시험 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다시 시험 치면요, 지방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면접에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험을 치려면 자기 그 고향에서 시험 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렇고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성근무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 저는 비추예요. 완전 비추예요. 왜냐하면 제 동기들이 제주도 성근무를 예전에 군복무 대신 2년씩 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울릉도보다 제주도가 훨씬 크거든요. 한 3일만 지나면 바다가 아름답지 않대요. 어제 본 바다가 오늘 본 바다고 내일 본 바다예요. 저 올해 계획이 제주도 한 달 살기 목표거든요. 할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바다 원체 좋아하는데 울릉도 좁아요. 좁고 힘들 거예요.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멀어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멀어가지고 일단은 젊잖아요.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저도 뭐 역마살이 꼈다고 하는데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근무해보시고 나중에 정착하는 게 좋은데 울릉도에서만 근무한다? 저는 비추. 개인적 서양 개치인데요. 비추입니다. 비추.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근무지 편한 데 찾는 것보다 근무지 빡센 데 찾아가지고 시간 막 흐르게 막 가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같이 술 먹고 일하고 뭐 부딪히고 사고도 치고 하다 보면 경찰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순경과 경간부 난이도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난이도 차이 많이 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요. 진짜로 경간부 애들이 뭐 3년씩 떨어지고 순경 바로 준비해서 붙는 경우 많거든요. 경간부는 형소가 주관식인데 객관식 쉽게 쳐서 붙어요. 근데 반대로 순경 준비하던 학생이 경간부를 넘어서서 붙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는 이만큼 나요. 근데 걸리는 시간이 한 3, 4년 정도 경간부 3, 4년 안에 붙으면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순경심을 붙고 빨리 승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경간부 쳐서 오랫동안 백수 상태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순경부터 해서 경간부 가는 게 낫다 생각하고요. 2020년도부터 과목이 바뀌잖아요. 앞으로는 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순경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그 9급 시험, 7급 시험이 그러거든요. 몇 과목 더 준비해서 이제 다 객관식으로 바뀌잖아요. 순경 붙고 경간부 같이 붙는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순경 준비하세요. 순경 준비하시고 경간부 하는 거는 이게 자기가 주관식을 잘 쓴다는 보장이 없는 한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순경을 하시고 승진하는 게 좋고 나중에 만약에 2020년, 2021년도부터 준비한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객관식 위주니까 순경 준비하고 자기 학벌이 좀 좋다. 자기가 뭐 영어나 국사는 마무리가 영어사 안 치는구나 그때는. 뭐 법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적성이 잘 맞다라고 치면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과목 9급하고 7급을 경간부 같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뭐 추가 질문 있었죠? 해경간부 시험 대비 제 강의로 당연히 해경간부 들을 수 있고요. 많이 듣고요. 법원 측애들도 듣고 검찰 측애들도 듣고 경찰 간부도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왜 이제 해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해경 강추입니다. 해경 커트라인 낮아서 해경 강추예요.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정말 빨리 붙을 수 있는데 해경은 일단은 월급도 많아요. 수당도 엄청나게 많아요. 경찰관 뭐 220, 230 남자들 나오면 붙거든요. 받거든요. 군복무 해주니까. 근데 해경은 뭐 배 타면 300도 넘게 버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해경은. 배를 타서 멀미를 안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제 친한 사람들도 해경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유람선 탔다라는 배 말고, 유람선 탔다는 배 말고요. 진짜 배가 되게 배멀미가 되게 심하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멀미 안 한다. 낚싯배 타고 와서 배멀미 안 한다. 그리고 공부는 육지경찰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해경하는 거 저는 강추입니다. 해경 강추. 뭐 해경한다고 경찰 아니고 뭐 육지경찰한다고 경찰 이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공권력 행사하는 거고요. 수사권 있고요. 해경도 급여도 좋고 대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저는 해경도 추천이고, 아까 제주 좋으면 해경 간부가 그 육지 경찰 간부보다는 좀 쉬울 테니까 자기가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잘 맞는 거 있으면 해경 간부도 강추고요. 저는 정보통신 경관도 강추예요. 여러 가지 경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맞는 거 있으면 해라 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토끼 모자 써달라고요? 아, 지금 머리에 신경을 썼는데 이거 쓰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아,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이 정도 쓰면 됐죠? 더 이상 많이 해야 돼요, 이거요? 아니죠? 이 정도 하면 됐죠? 자, 알겠습니다. 쑥스럽네요. 자, 또 뭐 있고. 뭐 질문이 엄청 많네요. 현재 858명이 가고요. 아, 몰라요. 너무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토끼 모자 예쁘다. 국가직 형소법 뭐 이런 얘기 있고. 일단은 뭐 중간에 보셔서 좋은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기억에 남는 합격생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에 제 조교가 하나 있었어요. 조교 있었는데 뭐 집도 어려웠어요. 집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점수도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결국 최종합격에서 지금은 경찰 근무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체력장에서 백미에서 또 넘어졌어요. 넘어졌고 이게 너무 개인 상황이 노출되는데 막 되게 어려웠죠. 가산점이 5점이 만점인데 대부분 5점을 만점을 채우잖아요. 근데 4점밖에 못 채웠어요. 근데 짠했던 건 뭐냐면 이제 뭐죠? 그 2점 마지막에 딸라고 자동차 그 일종 대형 딸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었던 학생인데 뭐 가산점도 안 되고 백미도 안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어려워도 가산점이 조금 부족해도 체력이 조금 부족해도 이게 정성이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합격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시험이라는 게 대학 시험과 달리 합격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자기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집안 형편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그리고 체력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뭐 머리가 좀 부족해도 경찰이 좀 그나마 좋은 게 열심히 하면은 붙는 시험인 것 같아요. 뭐 국가직이나 다른 뭐 7급 같은 경우나 9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하고 뭐 백몇십 대 1 하니까 일정 정도는 그냥 허수죠. 허수인데 경찰은 자기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뭐 체력이 부족하면 필기에서 좀 메꿀 수 있고 아니면 영어가 좀 부족하면 법과목에서 좀 메꿀 수 있고 아니면 체력은 필기는 컷으로 붙어도 체력을 뭐 48, 49 맞아서 뒤집는 학생들도 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완벽한 시험을 뭐 갖추지 않아도 요게 좀 부족하도 요거 좀 채워주고 요게 부족하도 요게 좀 채워주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이 좀 납니다. 합격생이 좀 생각나고 가끔 자주 찾아오고요. 뭐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집안 형편이나 가정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 극복하시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힘든 학생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뭐 결혼해서 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되게 힘들어서 굉장히 뭐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중고에 삼중고에 겪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들도 극복하면서 일하면서 지금 중에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본인보다 힘들고 본인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많으니까 자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극복해서 붙으시면 좋고요. 제가 뭐 시간이 더 난다면 저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말도 못하게 뭐 살이 쪄가지고 어릴 때 부유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진짜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걸 설명드리고요.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극복하는 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도 대변할 수 있고 사회 기득권뿐만 아니라 좀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변해주고 그게 또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형편이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열심히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좀 생각이 났고요. 경찰로 일할 때하고 선생님으로 일하실 때 뭐가 좋냐? 하나를 딱 꼽기 어려우면 각각의 장단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채택해 주세요. 채택됐고요. 저 경찰도 잘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하는 것보다 이 경찰 강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 이것도 있는데 그거 맞고요. 그거 맞고 1번 맞고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제 개인적인 DNA에 저는
배우의 DNA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그맨 DNA도 있고 배우 DNA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직업, 진짜 이거 좀 오반데 저는 강의하다 죽고 싶어요. 저는 주위에 얘기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강의하고 싶다 얘기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직업. 너무 말도 못하게,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경찰 해봤죠. 변호사도 했죠. 그리고 검사시고 판사시고 너무 잘하는 직업을 저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하고 강의하는 스타일 다를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뭔가 제 언어로 표현해서 저는 연기하다 생각하고 진짜 강의하면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진짜 DNA가, 배우 DNA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어서 좋고, 그리고 또 저는 강의에 내용만 씹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강의하면서 어떤 경찰관이 좋은 경찰관이고 사회 봉사할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사람의 생명을 한 3명 정도 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1명, 2명 정도는 살면서 구했어요. 경찰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람찬 직업 잘하시고 저는 좋은 경찰관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장단점이요. 경찰 다양한 일을 다이나믹하게 많이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죠. 키 작으면 면접에서 떨어지나요? 전혀 네버요. 전혀 상관없어요. 키 작으면 면접에 떨어지는 거 네버고요. 또 문신이 있으면 떨어지느냐? 문신 지우시면 돼요. 문신 지우시면 되고요. 법상으로는, 우리 규정상으로는 뭐 신체의 10분의 1까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신 있다고 떨어뜨리냐? 이건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저는 생각에는. 보수적인 측면도 있는데 문신이 뭐가 나쁜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용문신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부담스러운데 자기 몸에 뭐 그냥 이쁘게 글 쓰고 하는 걸 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떨어뜨릴 것 같으면 눈썹 문신하는 사람도 떨어뜨려야 되고 입술에 문신하는 사람도 떨어뜨려야 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문신이 있으면은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면, 지워서 붙은 학생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지워지고요. 여러 번 통해서 지우시면 붙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 용이나 막 이렇게 해서 막 화려한 무슨 조폭 같은 문이 있잖아요. 지우기도 쉽지도 않고요. 지우기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건 힘들 거고요. 미용 목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채팅창 많이 봐주세요. 와, 채팅창 너무 많아요. 지금 973명이고요.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 답변할게요. 증언에 대해서. 어저께 2,900명 오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증언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증언한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일단 저는 경찰을 해봤잖아요. 1차 시험이 4월 27일이죠. 2차 시험이 8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상하게 짠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있든지 경찰청 고시계에 있든지 보통 이렇게 짜거든요. 3월에 시험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뭐 9월이나 10월에 한번 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름에 휴가도 가고 뭔가 바쁘다고요. 그래서 좀 중앙경찰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텀을 좀 두는 게 정석이에요. 증언 예측된다 강조해서 일단은 그건 알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간에 텀을 두고 두거든요. 텀을 두고서는 짜지 절대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는 거는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뭐가 내포된 거냐면 1차 시험 치고요.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을 바로 지금 연달아서 치고 중앙경찰학교에 입교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산상으로 보면 12월 말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인데 이거는 TO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인원에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필기 시험을 친다고 경찰이 채용의 인원에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채용 인원에 잡히냐면 필기 시험 치고 면접 치고 체력까지 다 치고 나서 최종 합격이 돼서 그 후에 이제 임용이 되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3차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3차 시험, 12월에 3차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는 뽑죠. 그러니까 내년 1차를 타이트하게 1월 초에 치든가 아니면 12월 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네 말이 책임지냐?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지는데 이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을 그렇게 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이 1차 증언하냐고 써 있는데, 증언하면 좋죠. 근데 2,000명 써 있는 거 증언해서 1차, 2차 나눠 뽑는다? 몰라요. 이건 확정은 아닌데 저는 그거는 힘들고요. 뽑으면, 왜냐면 중앙경찰학교에 TO가 있기 때문에 다 채우긴 힘들 거예요. 증언? 모르죠. 뭐 한 500씩 해주면 감사한데 그게 쉽겠습니까? 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2,000명 뽑는다고 했던 걸 갑자기 4,000명 뽑는다? 그거는 좀 어렵고요. 뭐 증언되면 좋은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1차 그대로 가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2차 그대로 가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한 2,000명 정도
추가로 뽑아주고 해경 한 몇백 명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특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확정은 아닙니다. 자, 채팅방 봐달라고요. 자치경찰 얘기했고요. 너무 많아요. 공인중개사 얘기는 뭐죠? 눈이 아파요. 자, 1000명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가짐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계기나 일화를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강한 게 제가 컴플렉스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되게 컴플렉스가 없을 거 생각하는데 일단은 집이 어려웠고요. 일단은 또 머리도 크고 저는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되게 힘든 게 많았어요. 어릴 적에 힘들어서 제가 가기 순간에도 얘기하잖아요. 경찰대학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성적도 잘 나왔는데 어머니가 원서 써가지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도 의대 원서를 안 써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과생인데 문과학교를. 그래서 뭐 슬픔도 많고요. 뭔가 많이 컴플렉스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언젠가 제가 한번 진짜로 이거는 뭐 여자친구한테나 얘기하고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제가 거울을 한번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컴플렉스를 세보니까 코도 못생겼고 얼굴도 생각보다 크고 머리도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뭐 이빨도 안 예쁘고 뭐 컴플렉스를 세니까 뭐 20가지 점도 마음에 안 들고 막 20가지 30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찾으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오히려 역으로 아주 막장처럼 살았죠. 그냥 나 잘났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붙어도 붙을 것이다. 주위에서 너 떨어질 거야. 뭐 힘들 거야. 경찰 준비하는데 뭐 경찰 근무하는데 사법시험 되겠어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마. 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을 뽑아도 붙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불안이 많죠. 마음으로는 불안이 많고 걱정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말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뇌시켰던 것 같아요. 단 한 명 뽑아도 붙겠다.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잘생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능력이 좋다. 그냥 자기 세뇌를 계속 시켰던 것 같아요. 계속 주위에서 뭐 너 되겠어, 뭐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는 더 되면 어쩔 건데 붙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오히려 더 세게 더 했던 것이 자기 세뇌가 되고 붙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법시험이 1000명이었거든요. 그럼 필기까지 보면 한 30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면 전국 등수에서 이과생 빼고 문과생 치면 3000명이다. 나는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주위 친구들 되니까 오신 거잖아요. 주위 친구 붙는 거 보고 학교에서 과 보시면 붙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 정도의 나의 스펙이 된다 생각하면 걔도 붙는데 내가 못 붙을 이유가 없다. 물론 못 붙을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마인드를 나는 된다. 컴플렉스를 그냥 악으로 극복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컴플렉스를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모의고사만 쳐도 스트레스 받고요. 점수 내용 나오는데 누구 아는 것 같은데 나 모른다? 모르는 단어만 나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되고요. 컴플렉스 안 갖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감옥 개편 된다는데 초시생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초시생 지금은 그냥 가셔야 돼요. 지금 준비한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 준비하는 학생은 뭐 2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헌법을 준비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하고 국사 공부하시고요. 형법영소, 경찰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 과목 뭐 수학 같은 게 되면 수학하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을 하시든지 뭐 국어 하시든지 사회 하시든지 되는 과목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정석이고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잖아요. 2020년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쯤에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그때는 고민을 하죠. 그때 고민하면서 뭘 고민하냐면 본인이 영어 국사가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시면 그 검정제로 바뀔 거니까 검정제 성적까지만 맞춰놓고 뭐 헌법하고 법과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1년 안에 붙어도 되고요. 2년 안에 붙어도 돼요. 붙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을 내년에 만약에 준비한다면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영어 국사가 잘 된다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해 6개월 정도 텀을 보고 가시는 거고 2020년도에 준비하는데 영어 국사가 자신이 없다, 검정제로 갈 것 같다라고 싶으면 조금 장기적 안목을 갖고 헌법도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초시생이 저한테
시험 전략을 짜달라고 하냐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되고.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엄청 많은데요. 최단기 합격생이요? 저 2개월짜리도 봤어요. 2개월에 붙는 학생 봤는데 그 당시 많이 뽑아가지고 근데 2개월 갈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영어학원 선생인가 그랬어요. 영어 보습학원 선생이니까 한 과목을 영어를 또 만점 맞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전공을 또 국사를 전공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는 뭐 2개월 합격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기까지 2개월 합격생이 영어 전공에 영어 보습학원 선생의 국사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공통과목 2과목 되니까 나이도 좀 많았어요. 근데 학원하다가 보습학원 하다가 자기가 봐도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법과목 해가지고 법과목은 그때 뭐 75 이렇게 때렸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붙는 경우 봤는데 그건 굉장히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많이 뽑을 때는 4개월에 붙는 학생들 좀 나와요. 그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제로 조사하니까 4개월 합격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애들 보면 1000 몇 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또 4개월 또 합격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근데 그들을 가시면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는 합격자가 좀 나오는 컬이고요. 8개월짜리에 붙는 게 8개월 붙는 게 제일 좋은 컬이 같고요. 하여튼 정정돼요. 채팅방 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루 밥 먹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저는 요새 보이진 않지만 점심 안 먹거든요. 아침도 잘 안 먹고 요새 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저녁에 술을 많이 먹되 아침 점심은 안 먹자라는 말도 안 되는 요새 연예인들 하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연예인은 아닌데 하여튼 바쁘시고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아까 유도하자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유도는 잘하거든요. 제가 조금 서서 해도 돼요? 서서 해도 돼요? 유도를 어떤 학생이 한번 붙자고 하는데 나오나요 촬영에?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보여줘서 그런데 유도를 저는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유도는 선수하고도 해서 이겼는데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데 뭐 이 학생은 어리니까 잘할 텐데 저는 주특기가 업어치기거든요. 업어치기 이거 보여줘도 돼요 이거? 업어치기가 보통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업어치거든요. 이렇게 업어치는데 저는 이게 3번에 업어치기 안 들어가고 보통 이제 하면은 하나 둘에 이제 업어치기 하거든요. 업어치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에 치는데 저는 더 밑으로 쳐요. 밑으로 쳐서 업어치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들어가서 저는 잘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 잘하고 업어치기도 그냥 하는 게 진짜 제가 실력으로 보여주면 진짜 저는 유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해보시면 이거 괜히 공감도 안 되는 거 괜히 뻘짓하는가 모르겠네. 업어치기를 이렇게 치면 업어치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제 업어치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뻗치잖아요. 뒤로 뻗치기 때문에 업어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하냐면 이 오른쪽 깃을 잡은 상태에서 업어치기 들어가는 척하면서 안뒤축을 치는 게 제 주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기술을 잘해요. 업어치기 들어가면은 상대가 뒤로 뻗칠 때 안뒤축을 잡아서 그냥 쳐버리거든요. 안뒤축 치면은 뒤로 자빠지는데 이게 제 주특기고요. 얘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저 생각보다 잘합니다. 업어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업어치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당기는 게 있거든요.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들어가면서 왼쪽 깃을 잡아가지고 저는 소매드로 매치기로 치거든요. 양쪽에 업어치기 이렇게 소매드로 매치. 이게 짤방 이상한 거 나오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업어치기로 당기면서 이렇게 업어치기로 이렇게 오른쪽 깃 왼쪽 깃을 넣으면서 소매드로 매치기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소매드로 매치기로 치는 거 하는 거 치고 뭐 안뒤축 치는 거 잘해요. 저 이제 뭐 허벅다리도 칠 수 있는데 지금 다리가 짧아가지고 운동을 안 해서 오래되는데 웬만한 기술 다 잘합니다. 유도는 진짜로 좋아해요. 제가 유도를 춤추는 거 원래 유도할 때 원래 춤추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는데 하여튼 이거 유도 잘해가지고 인증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거짓인지를 누가 좀 이게 써주세요. 이거 유도를 몇 년씩 한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좋아하냐면 경찰대학 다니기 더럽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유도하는 맛에 다녔고 별로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유도 도장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키가 너무 올라가나요? 도장도 다니고 해서 유도는 엄청나게 좋아해서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는 저기 보면 상도에 보시면 그 도장이 하나 있거든요. 유도 도장이 있어서 거기를 다닐까 생각하는데 다니면 막 애들이 막 엎어치기로 쳐버리고서는 막 아싸 김대한 이겼다 막 이러고 다닐까봐 제가 할 때 그래서 유도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유도 라이브 방송 아까 했는데 어쨌든 자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거 했죠. 자 유도 얘기해서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좋고요. 경찰 복리 혜택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 중에 뭐가 좋나요? 일단은 핸드폰 요금이 싸요. 이게 이제
SK, KT, LGT에서 와가지고 경찰 그 복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기본 요금도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핸드폰 사는 기본 요금 이거하고 상상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관 전체 통째로 팔기 때문에 되게 싸요. 일단 싸고. 하여튼 핸드폰 요금이 싸요. 말도 못하게 싸요. 1번. 그 다음 2번 제가 했던 것 중에 좋은 거는 다른 공무원하고 누리는 건 똑같아요. 다른 공무원 누리는 정도로의 뭐 주말 쉬고 뭐 이제 근무제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누리는 거 다 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 해양경찰을 해경 애들하고 뭐를 했냐면 육지경찰하고 그 휴가지 같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제주도에 그 뭐더라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그 경찰 기숙사 수련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이제 광클릭 해야 되거든요. 클릭해가지고 자기 휴가 갈 때 하룻밤 옛날에 10,000원밖에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일단 경찰 복지에서 좋았던 거 일단은 친구들 많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도 나중에 중앙경찰학교 가시면 친구 많이 사귀셔야 돼요. 친구 많으면 부산에도 친구가 있고 제주도에도 친구가 있고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 방 친구들을 안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럼 저는 지역 같은 데 가서 뭐 친구도 술 먹고 놀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니까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은 것 같고, 또 저거 좋아요. 힘든 얘기인데 외국어 잘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오시면 중앙경찰학교 가서 보시면 영어는 좀 빡센데, 영어는 좀 힘든데 뭐 외국어 뭐 러시아어를 한다든지 조금 좀 어려운 거 외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외국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영사로 나가는 나라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데 나가는 기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용인대 말고 외대에서 그 또 과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외대에서 박사과정 이런 거 말고 석박사과정 말고도 단기 코스로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가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 잘하면 복리 시스템은 아닌데 그런 거 단기적으로 갔다 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겪는 거를 할 수 있는 복리 혜택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법 관련 시험은 다 합격했는데 타고난 머리 말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 이거 계속 자꾸 잘난 척하라고 자꾸 이게 써준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철도결정 어떻냐고요? 철도경찰 짱이죠. 철도경찰 끝내줘요. 제일 끔찍했던 범죄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조사했던 사건인데 뭐더라? 옆에서 112 신고 밤에 와가지고 옆집에서 남자 3명 사는데 신나게 시끄럽더라. 그래서 아침날 신고 갔더니 3명 사는데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2명밖에. 근데 딱 제가 들어간 사건 아니고 저는 조사했던 사건이거든요. 우리 선배가 해서 인계받아서 제가 조사했는데 들어가니까 선배 하니까 딱 들어가니까 문 딱 여니까 피비린내가 딱 나가지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딱 총 들고서는 얘기해서 여기저기 뒤지니까 침대 밑에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여행용 가방 이만한 거 그냥 여행용 가방 말고 그 외국 나갔을 때 하는 이민 갈 때 하는 그 큰 여행용 가방이 있어가지고 쭉 꺼냈죠. 꺼낼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딱 총 대면서 야 꺼내 해야지. 내가 들어가서 꺼내면은 뭐 망치 같은 맞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내서 딱 열었더니 김장국도 저 사진 다 봤거든요. 제가 와서 사건 잡았던 건 아니에요. 열었더니 김장국도 7장에다가 이 토막살인 내가지고 있었던 거. 피비린내 그런 거 잡았던 거 제가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조사하면서도 했었던 사건인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쇼킹했던 사건 같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셔야 되니까 하고요. 우리나라 사법 관련 시험은 다 합격했는데 타고난 머리 말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 일단은 머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는 IQ는 138인데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해하는 거 되게 중시합니다. 이해하는 거. 굉장히 이해하는 거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때 계속 드러나는 거지만 이게 저는 두 문자 외우는 거하고 키워드 따는 거 진짜 극혐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과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외우는 건 그리고 저는 또 뭐가 있었냐면 비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암기로 하는 거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판례와 모든 케이스를 가능한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해해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면 그나마 좀 장기 기억에 남는데 뭐 무슨 죄는 뭐 유죄, 무슨 죄는 무죄 이렇게 하면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이게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저는 아싸리 암기를 포기했어요. 암기를 포기하고 아마 제가 형사법도 두 문자 딴 거 10개도 안 될걸요? 10개도 안 되고 형법도 암기사항도 오늘 나눠준 거 보니까 예비음모 미술까지 다 해서
앞뒤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의 양을 줄이고 가능한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주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식이 저는 뭐 많이 했냐면 기출문제집 위주로 풀었어요. 기출문제집을 한 번 풀고 또 새로 사서 또 한 번 풀고 또 사서 한 번 풀고 해서 기출문제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변형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리는 좋았고 두 번째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했고 세 번째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요? 한국사요? 한국사 더럽게 못합니다. 한국사 잘하시나요? 한국사 못합니다. 제가 세대가 한국사가 강조되던 세대가 아니고요. 최근에 한국사가 강조가 돼가지고 잘하지. 한국사는 그리고 저는 타고난 이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생이어서 수학을 진짜 제가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일본대, 동경대, 개요, 와세다 이런 거 갖다 푸는 스타일이고 수학 잘하고 과학, 물리 뭐 이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지 한국사 별로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 보면서 한국사 외우는 거 보면 와 힘들어. 막 불쌍해요. 법 과목은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우리 그 연구실 보면 이중석 교수님 얘기하는데 옆에서 들은데 한국사 진짜 힘들겠다. 주장하던 사람이 뭐 이제 정권을 갖게 되면은 다른 견해를 취하고 막 이게 일관성이 없이 막 바뀌는 게 뭐 맞잖아요. 친일의 애국 독립운동했다가 갑자기 친일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없다. 재미없다. 법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깔끔한 맛이 있는데 한국사는 좀 어렵다. 전 잘 못합니다. 하여튼 요 정도 같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쌤 악력이요? 양력이 아니고 저는 양력으로 봤는데 악력이 궁금하다. 이거 굉장히 신박한 질문인데 얘 기프트콘 꼭 쏴주세요. 자, 제가 해보니까 50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하면 이게 뭐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해보니까 48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점수는 만점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연습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연습 없이 이게 아직 잡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변명이에요, 변명. 근데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 48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고 70은 돼 보인다고요? 70 전혀 안 됩니다. 자, 근데 연습하면 이게 늘긴 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48에서 50 정도 사이고 더하면 모르겠다. 독학의 권유라는 종류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오히려 독학할 때 합격이 빨랐다고 말하는 상해시험 고시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의 듣는 것만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쌤은 독학해 보셨나요? 제일 좋은 건 독학인데요. 제일 좋은 건 독학이에요. 독학의 장점은요. 일단은 학원비 안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자기 시간이 많죠. 강의 들을 시간 없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정리하니까 좋죠. 근데 독학은요. 성적으로 치면 최상위층 얘기예요. 진짜 최상위층 저는 사법연수원에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진짜 어떻게 책을 보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스캔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따라갈 수 없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법시험에서 상위권 애들은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자기들이 읽고 해석하니까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머리가 좋고 공부가 어릴 적부터 습관화된 학생들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독학 혼자 하면요. 지루해요. 쟁점을 못 잡고 시험을 뭐가 나올지 몰라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고요. 네가 학원 강사니까 먹고 살라고 한다. 뭐 저 마음대로 폄하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강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학원에서 짜준 커리대로 2개월 기본 강의 듣고요. 제일 빠른 케이스는 2개월 기본 강의, 2개월 기출문제 강의, 그다음에 2개월 마지막 문제풀이 강의 제일 좋고요. 안 되면 2개월 기본 강의 2번 듣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강의로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예요. 독학이 될 수만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시행착오 하면 인생 그만큼 시행착오 하는 만큼 딜레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진짜 돈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독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다른 강의 다 시키더라도 기본 강의는 무조건 2달을 들으세요. 기본 강의는. 어떤 과목이 됐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뭐 있나요? 1차 시험 의경특채가 좋을까요? 일반 경채가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편적으로는
의경특채가 커트라인이 1, 2점이 낮았어요. 그래서 의경특채가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 수험생 중에 의경 출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치열한 뭐를 하냐면 이거 어디 들어갈까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TO를 봐야 돼요. 의경 채용이 몇 명이 나올지 일반 채용이 몇 명이 나올지 TO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의경이다라고 치면 전통적으로 의경이 1, 2점 정도 낮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비율이라고 치면 저는 의경 특채를 칠 것 같아요. 의경을 치는 게 왜냐면 군대에서 국가에서 일했던 것이고 의경 출신이 또 현직 가면 좋아하거든요. 뭐 뺀질뺀질 거린다라고 해서 뭐 얘기는 하는데 제가 경찰에 보니까 의경 출신들이 일도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지. 하여튼 일도 잘해요. 배워본 게 있어가지고 한 2년 정도 해봐가지고 뭔가 이게 뭘 좀 안다? 뭐 잘은 잘 모르겠는데 뭔 좀 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도 시키면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뺀질뺀질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안 좋은 점보다 의경 출신들이 일도 잘했고 저랑 같이 근무했을 때도 되게 좀 잘 맞았대요. 그렇다고 뭐 육군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좀 해봤던 경력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의경했던 친구들한테는 경찰 생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경 때 했던 게 절대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점수에까지 특채까지 된다면 좋아요. 해보시면 좋아요. 진짜 의경 출신 하는 거 강추고 완전히 어렸을 적에 그 군대에서 보는 의경에서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의경하면서 뭐 소대장이나 뭐 요 사람 부관들 보면서 진짜 편하고 망고땡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근무지 할 때만 그런 거고 그렇게 망고땡에 만년 편한 직업은 절대 아니에요. 범인 잡아야 되고요. 교통 다 근무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망고땡이 완전히 무슨 놀자판이다 생각하시면 그거 생각하고 경찰 생활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경찰 보면 그것도 뻥이 천지 그 말고 주위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한 달 남기고 마무리 전략이요?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일단은 공부한 지 4개월, 6개월 정도 됐고 지금 심화 강의 듣는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풀이 일정을 따라가시고 필기 합격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뭐 법과목은 자신 있다. 다른 과목 모르겠고 제일 짧은 시간에 효과 내는 건 기특 돌리는 게 제일 좋죠. 기특 최신 판례 돌릴 수 있으면 기특 풀어가지고 1000지문 중에 50개 내로 틀릴 수 있다면 기특 돌리는 게 제일 효율성 면에서 제일 좋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영어하고 한국사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진도별 따라가시는 게 정석입니다. 진도별 따라가고 전범위 따라가시고 마지막 기특 돌리고 중간중간에 최신 판례 하는 게 정석이에요. 학원 제가 벌써 10년 이상 했거든요. 뭐 그거 수업 듣다가 뭐 학원 일정 전범위 뭐 기특 듣다가 뭐 이래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붙는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00일단이 좋을까요? 일반이 좋을까요? 질문 엄청 많은데요. 100일단이 짱 좋아요. 100일단이 짱 좋아요. 100일단이 좋은 이유는 일단은 커트라인 낮아요. 그리고 100일단은 일단은 뭐 체력도 보고 그 다음에 키도 보고 시력도 봐서 단점도 있는데 들어가기는 만약에 다른 조건 갖췄다면 100일단이 좋고요. 학생들 어디 근무 희망하냐면 서울청 근무하기 희망하거든요. 100일단에서 하면 서울청 가기가 쉬워요. 오히려. 물론 본인들끼리 원치는 않은데 100일단 가서 서울청 빠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좋고 아니면 또 자동 승진이 되기 때문에 100일단 내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옛날에는 뭐 군대처럼 빡셔가지고 뭐 두들겨 패네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100일단 싫어하고 뻗치게 한다고 허리 아파서 싫어했는데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설마 때리겠습니까? 100일단 가서 애들처럼. 그러지 않을 거니까 100일단을 저는 될 수 있다면 키도 되고 그 다음에 시력도 되고 한다면 그리고 군생활하면서 뭐 군생활이 진짜 죽기보다 싫었다 말고 군생활 해봤는데 아마 적성이 맞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군대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남자들 중에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침 되면 벌떡 일어나고 군생활 되게 재밌고 규칙적인 생활이고 재밌었네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그 학생들은 100일단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학생들 100일단 하면 재밌죠. 재밌고 일단은 붙기도 쉽고 나중에 면접에서도 어필할 게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 나이 좀 어리고 키도 좀 크고 외모도 좀 본다고 하니까 외모도 좀 있고 뭐 그렇게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인맥 중에 유명한 사람이요. 표창원 선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요. 뭐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50분 됐네요. 이제 질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재직 중 사법시험 붙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몇 시간 공부하고 얼마 정도 공부했는지 수험 후기를 듣고 싶어요. 옛날에 한번 글 쓴 적이 한번 있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재직 중에 붙었어요. 따로 어디다가 뭐 공부한다고 얘기 안 하고요.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앞에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교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에 경원대라고 있었거든요. 경원대가 가천대로 바뀌었는데 경찰서 성남 수정경찰서에 근무하고 나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틈틈이 공부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략을 좀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케이스였고 기본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제가 책 한번 독학하고 기출 풀고 기출 반복하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1차를 붙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공부했냐고요? 1차는 한 번 떨어졌고요. 1차는 총점 0점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1차 또 붙었어요. 그래서 1차 하는데 2번 걸렸고요. 그 다음 2차는 초시대 떨어지고 해서 딱 2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빨리 붙은 사람은 1년 6개월 안에도 붙는데요. 저도 굉장히 빠른 케이스예요. 2년 6개월 안에 붙고 더군다나 저는 또 경찰 재직하면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린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원가에서 제가 제일 사법시험 고참이고요. 제가 제일 빨리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기간도 제일 짧고 하여튼 나름대로 머리 좋은 편입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다. 경영특채 방향을 알려주세요. 일단은 오늘도 경영특채 얘기를 했는데 참 경영특채 우울해요. 우울해. 지금 이 대학 교수들이 교수들 반말하면 안 되죠. 뭐 이상한 과목을 자꾸 집어넣어요. 자기들 전공했다고 이상한 과목 집어넣고 무슨 경영특채 무슨 6과목으로 바꾸고 막 차라리 저는 만약에 경영과 교수면 차라리 경영특채를 1년에 2번, 3번 치게 해주라고 저는 이걸 건의할 것 같은데 이들의 건의는 자기 과목 범죄학이 들어가게 해줘라. 진짜 경영특채 애들의 진짜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고민이 1차에 만약에 경영특채가 있고 2차에 없으면 2차에 한국사를 할까 영어 할까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고민을 없애서 인원수가 적더라도 1차, 2차 계속 특채로 볼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걸 건의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학문 들어가라고 범죄학 넣어달라고 하니까 경영특채는 나중에 개정되는 것도 보세요. 뭐 6과목 공부예요. 무슨 경영특채는 특별한 채용이니까 더 조금 공부하고 붙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 교수들의 농간인지 모르겠는데 과목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영특채가 진짜 영어가 안 되면 지금 또 영어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나는 도대체 경영특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로비를 하고 뭘 했는지 대학교 교수들 굉장히 궁금해요. 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경영특채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특채 학생들에서 지금 상태에서 법에 대해서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지 않은 한 비참하죠. 공채로 바꾸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거든요. 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인원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과목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경영특채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공채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경영특채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지금 제도의 문제인데 여경하고 같이 치는 게 여경이 남경보다 점수가 또 좀 더 잘 나와요. 잘 나와서 필기에서도 불리하고 체력도 저는 좀 여자도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경 체력이 남자보다 이거 남녀 간의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여경에서 그냥 그래요. 그래서 경영특채는 여경이 많이 붙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경영특채를 계속 고수한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기회가 많은 공채 쪽으로 바꾸는 게 지금 채용 인원을 많이 뽑는 타이밍에서는 공채로 가는 게 정석이고 많이 공부해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공채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채불 5번까지 본 것 같아요. 공부기간 10년 학생들은 봤거든요. 10년, 11년 학생들도 봤거든요. 떨어졌는데 채불 5번째, 그러니까 최종 불합격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었구나.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혹시 뭐 기소유예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될까 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울더라고요. 붙고 나서 엄청 울었는데 뭐 그것도 봤습니다. 채불 4번에 마지막에 최종 합격 5번째 하는 거 봤습니다. 그거 보고 또 시간 좀 남았으니까 또 보죠. 또 마무리 5분 전 채팅창 보고 소통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질문이 지금 1113명. 제가 1200명 예상했는데 얼추 지금 갇혀서 가네요.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눈 아파요.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고 나머지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한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번은 강의를 열심히 하고요. 저는 강의 열심히 하고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판례도 찾고 열심히 하고 문제도 좋은 문제 만들려고 하지 학생들 괴롭히려고 쓸데없는 문제 만들거나 쓸데없는 두문자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적당량을 공부해서 점수가 나오게끔. 왜냐하면 지금은 형법 형소가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막 형법을 막 몇 개월씩 가르친 선생들도 있고 형법을 막 몇 개월씩 막 내 형소만 해 뭐 이런 선생들도 많아요. 문제도 어렵게 내가지고. 근데 형법 형소법은 진짜 쉬운 과목이거든요. 진짜 국산 과목하고 저는 형법 형소 두 개 합쳐도 그냥 비슷한 과목이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중에는 형법 형소법이 너무 중요한 과목처럼 봐서 엄청나게 열심히 거기 집중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형법 형소는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점이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수업 내에서 이해하고 수업 내에서 문제 풀어서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데 뭐 좋고, 저는 뭐 중시하냐면 가성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제가 제일 짱이 아닐까. 가격도 뭐 좋은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점수 빨리 올리는 데는 아마 진짜 단언코 제가 제일 가성비 제일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제가 찍는 거 잘 찍어서 아마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제가 인간적 매력이 넘쳐요. 인간적 매력이 넘쳐요. 왜냐하면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여자 잘 꼬시거든요. 옛날에 여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가 기다린다면 저 그랬는데 진짜 학원 다니며 옛날에 어릴 때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 그러니까 저는 인간성도 좋고 재밌고 뭐 이래서 뭐 잘난 척도 중간중간에 세뇌도 잘 시키고 해서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뭐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목소리 일단 좋고 성격 좋고 재밌어요. 뭐 능력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일단 강의에 대한 매력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고, 토끼 모자 그만할래요. 자,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가성비가 좋았던 거, 가성비가 좋은 거, 그 다음에 빨리 찍어주는 거, 뭐 이런 거 좋고요. 조금 더 제가 보완할 것 같으면 카페에 답변을 좀 많이 달아라. 그리고 너는 이적을 자주 한다. 이적 안 할 거고요. 여기서 10년 계속 할 거예요. 할 거고. 그 다음에 카페에 질문을 달아라 라고 하는데, 답변을 빨리 달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달고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일이 좀 많더라고요. 과목을 제가 한 과목 하다가 두 과목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명예전당 학생들을 그냥 뽑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 시험에서 1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답변 그 학생들이 많이 달아주고요. 그래서 제가 곧 빠진 거는 제가 빠짐없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조금 더 소통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 원래 목표가 개인적으로는 유튜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해서, 그러니까 뭐 이 강의 관련된 유튜버 말고요. 뭐 법에 대한 거를 뭐 재밌게, 뭐 요새 최근에 의사들 하는 유튜버 있거든요. 의학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면서 재밌게 하는 유튜버에서 저도 법을 쉽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거 유튜버를 하고 싶었는데 유튜버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일단은 내 거 그 기존 학생들도 커버를 못 치면서 유튜버까지 한다, 이거는 투머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유튜버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기회가 되면은 되게 좋네요. 보니까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듣는다. 참 굉장히 고맙고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충분히 건강하고요. 예, 뭐 어쨌든 그렇고 19년 3차 뽑을까요? 뽑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어쨌든 기획운동 뽑냐고요? 경찰은 그런 거 잘 안 할 텐데 위에서 시키면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하지 않을까요?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저는 기획운동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뭐 제가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시킨다면 할 것 같고. 대탈출 봤냐고요? 대탈출 봤어요. 대탈출 좋아하고요. 저 좋아하는 프로 몇 가지 있어요. 지니어스 좋아하고요. 그 여러 명에서 그 생존하는 거, 서바이벌 하는 거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하트 시그널 좋아하고, 하트 시그널 3 지금 보고 싶어서 미칩니다. 지금 2까지 저 팔로워까지 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보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유형이고요. 하트 시그널 좋아하고 3 볼 거고요. 그 대탈출도 재밌게 봤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케이블 좋아하고, 요새 좋아하는 거는 넷플릭스 깔았거든요. 넷플릭스 재밌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미국 애들도 영화 잘 만드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요새 킹덤 꽂혀가지고 주지훈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주지훈 너무 주지훈 마약한 놈도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원래 되게 극혐할 줄 알았는데 영화 너무 재밌고 주지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요. 자, 좋아하고 넷플릭스 깔아가지고 요새 영화 보는 맛에 요새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대한쌤이 마음에 드는 별명은 두목, 갓대완, 핑크보이. 핑크보이는 왜 나온지 모르겠고요. 두목은 학생들이 붙여주는 것 같고, 갓대완? 그냥 요게 좀 제가 일부러 좀 유치하지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갓이라고 붙였냐면, 내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면 갓이라는 게 결국 적중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갓대안이라고 했는데 적중을 제대로 못하거나 강의를 똑바로 못한다고 해봐요. 그럼 싫어하겠죠. 저 새끼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아예 갓대안으로 써놓은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이 강의에 대해서 자신 있고 내가 이 교재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거고요.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뭐 죄책감을 갖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갓대안이 제일 좋고요. 핑크보이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다 했고요. 게임은 안 하냐고요? 클래시 로얄이라고 핸드폰 게임은 잠깐 하는데요. 따로 뭐 게임하는 건 별로 없어요. 과학수사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소나트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있는데 이런 거 노잼인데 이런 거 재밌는데 자 이런 거 노잼이네. 뭐 지갑에서도 꺼내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아 이런 거 잘해요. 여자들 좋아하는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고 다음 라이브 언제 되나요? 언제? 미정이요? 다음 라이브 미정인데 재밌네요. 생각보다 1,050명인데 다음에는 2,000명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짜볼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질문이 엄청 생각보다 많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다음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열공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